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흐리고 종일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미만입니다. 작은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풍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오늘 산발적인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다시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포항이 24도, 경주와 영덕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1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지역 택지 개발 사업이 수십 년째 표류하면서 이 지주들이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주민들이 피해를 겪고 있는데 경주시의 소극적인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시의회에서 잇따랐습니다. 김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충효동 일대 택지개발 사업지구. 지난 2005년 공사가 시작돼 아파트 2개 단지 천여 세대가 입주해 있습니다. 하지만 16년째 준공되지 않아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합니다. 준공 허가가 나지 않아 대지권 등기를 하지 못해 제1금융권의 대출 제한과 고금리 대출, 많은 재산적 손실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택지지구 내 300여 평의 시유지 한 필지가 말썽인데 경주시와 조합 간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되면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부서 간 협의 소홀로 유상 명의 재산임을 명시하지 않아서 문제의 소지를 야기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경주시 도동지구 토지구획 정리 사업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991년부터 사업이 추진돼 왔지만 경기 침체와 사업비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 6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데 역시 재산권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분양 대금 전부를 주고 입주하였으나 전체 택지구역의 미준공으로 토지 건물이 동시에 등기가 안 된다면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또 경주시가 30년이 지나도록 매년 대책 없이 사업 기간을 연장 승인해주면서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사업기간 연기 신청권자인 경주시는 조합원들과 호화루 입주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사유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준하경 경주시장은 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제한적이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합과 조합원들이 상충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여 사업 정상화를 위하여 서로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택지 개발 사업이 지연돼 주민들의 피해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경주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포항시는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여름철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해수욕장과 숙박 다중이용시설, 취약계층 관련 시설 등을 중심으로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방역 상황을 점검합니다. 특히 다음 달 9일부터 문을 여는 포항시 내 해수욕장 6곳에서 발열 체크소와 안심 손목밴드, 사전 예약제 등을 운영하고 야간 불꽃놀이와 음주 취식 등에 대해서는 지도 단속 요원을 투입해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소득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지급액은 법인 택시 50만 원, 전세버스 70만 원이며 지급 인원은 지난 2월 1일 이전에 입사해 현재 근무 중인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736명과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 387명입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등 제4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 수급자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포스트 코로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윤승호 의원이 위원장, 박채아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습니다. 도의회는 특위 운영을 통해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윤승호 신임 특위위원장은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비대면 디지털 전환으로 대표되는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다며 도민 삶이 안정을 찾도록 정책적 입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파견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의 업무 처리 지침이 이 노동자에게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 있어 논란이 뜨겁습니다. 불법 파견이라고 보여도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 기소 때까지 시정 지시를 미룬다는 내용까지 있는데요. 노동부가 검찰 눈치를 보며 직무유기를 한다는 비판까지 나옵니다. 도건엽 기자입니다. 2019년 4월 23일 나온 고용노동부 내부 문건입니다. 불법 파견에 따른 직접 고용 시정 지시 관련 지침이라는 이 문건은 사안별로 시정 지시를 언제 어떻게 할지 분류합니다. 근로감독이나 진정사건의 경우는 불법 파견으로 판단하면 지체 없이 시정 지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고소 고발 사건은 검찰에서 불법 파견으로 기소하거나 기소가 유예됐을 때 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의견을 냈는데 또 검사님이 다르게 판단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검찰에서 기소했을 때 그때 그 행정적인 처분은 시정 지시라든지 가처분 부과라든지 그렇게 하자는 거죠.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합니다. 진정을 하고 근로감독을 해도 시정 지시가 안 내려져서 고소 고발을 하는 건데 노동부가 대기업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겁니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강제를 해야 되고 처벌해야 될 국가 기관들이 모두 다가 현대차 재벌 상대로 제대로 이거를 좀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범죄가 솜방망이 처벌만 되고. 문건은 또 근로감독과 고소고발 사건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누어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판단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 근로감독 종료 후에, 복잡하거나 파급력이 큰 경우 기소할 때 시정 지시를 하도록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본부와 지방청이 협의하라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 지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거 폐단을 개혁한다며 만든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도 어긋납니다. 고용노동부 관료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 불법 파견 사건의 처리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들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시정 지침으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더 많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검찰이 노동사건 기소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데다가 기소를 하더라도 수사가 길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한국 GM 불법 파견 사건의 경우 노조의 고발부터 수사까지 2년 반이 걸렸습니다. 노동부가 법 위반에 대해서 정확히 자기 역할을 해야 그것이 오히려 이제 검찰이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텐데 반대로 주무관청이 직무를 유기하고 검찰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불법 파견의 형사처벌 절차와 별도로 시정 지시와 과태료 처분은 고용노동부의 고유 권한입니다. 노동계는 지침을 폐기하고 신속하고 투명하게 근로감독과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주시가 자체 개발한 하수 고도 처리 기술이 베트남 선화그룹이 현지에서 시행하는 폐수 처리장 기술로 선정됐습니다. 1, 2단계 폐수 처리장 조성 사업으로 하루 5천 톤의 폐수를 처리하게 되며 경주시의 특허료 수익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베트남 진출을 계기로 물 정화 기술의 국제적 브랜드 가치를 알려 앞으로도 수익 창출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 북구 장성동 인근에서 소나무가 집단으로 말라 죽자 포항시가 수사에 나섰습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장성동 인근 임야의 소나무가 말라 죽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포항시 특별사법경찰 조사 결과 소나무 수십 그루에 누군가 고의로 뚫은 흔적이 발견됐으며 국과수 감식 결과 농사용 제초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포항시는 산림 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시작해 6번이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매번 국회 임기가 끝날 때까지 처리하지 못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국회에서 이 법을 다시 발의했고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일상생활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아직 없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차별이라고 아는 분도 바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뭐 차별이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니까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누구든지 좀 조심을 하고 서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려 노력하지 않을까. 코로나까지 겹쳐 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든 청년들은 동등한 기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차별금지법을 요구합니다. 뭐 내가 여성이어서 또는 명문대를 나오지 못해서 아니면 어느 지역 출신이어서 이렇게 채용이 안 됐다라는 그런 의심이 드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청년들이 정말 이 채용 과정에서 겪는 그런 차별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 입법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학력과 성적 지향 문제에 대한 편견과 오해는 여전히 큰 장벽입니다.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이 차별금지 사유로 인해서 뭔가 우리 사회가 갑자기 그 근간이 무너지고 뭐 출생률이 엄청나게 낮아지고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지 않다는 오해를 좀 제대로 된 정보에 기초해서 바로잡아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지만 대선 이후에 처리하자는 이야기가 다시 정치권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과는 달리 입법 과정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포항시는 하절기 어린이집 급식 위생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8월 중순까지 관내 어린이집 실태를 집중 점검합니다. 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점검 계획을 사전 통보해 1차로 자체 점검을 유도한 뒤 2차로 현장 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감염성 질환과 식중독 예방관리 실태, 통학 차량 안전관리나 방역관리 이행사항 등을 종합 점검합니다. 포항시는 올해 말 결혼이 발생하는 공무직 환경관리원 11명에 대한 공개 채용을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합니다. 이번 신규 공개 채용은 1차 서류 심사, 2차 실기시험, 3차 면접시험으로 시행되며 체력 검정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실기시험 배점이 50점으로 상향됐습니다. 응시 원서는 다음 달 26일부터 30일까지 닷새간 접수를 받으며 최종 합격자는 오는 9월 24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 야생동물 사체를 자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경북은 야생동물 교통사고, 이 로드킬 다발 구간이 전국에서 충남 다음으로 많아 운전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안동시 일직면의 한 국도, 도로 한복판에 고라니 한 마리가 죽어 있습니다. 사체를 발견한 차들이 조심조심 도로를 지나갑니다. 죽은 고라니는 길을 건너려다 차에 치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출장 가는 길에 발견하고 치우고 가려고 해마다 봄철 산란길을 거쳐가지고 지금 한참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도로에 나온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이른바 로드킬 사고는 봄과 여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나들이 차량이 증가하고 야생동물의 활동량도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사고는 8,600여 건입니다. 이 중 절반가량인 42%가 이맘때인 5, 6월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경북은 로드킬 사고 다발 구간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곳으로 나타나 운전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가 로드킬 사고가 잦은 국도 50곳을 선정했는데 경북은 상주 3곳, 영주 2곳, 예천 1곳 등 총 8곳이 포함돼 15곳인 충남 다음으로 로드킬 다발 구간이 많았습니다. 운전 중 동물을 발견하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거나 핸들을 꺾지 말고
경적을 울리며 통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로드킬 사고가 발생한다면 직접 처리하거나 도로 한가운데 정차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차량을 가장 안전하게 정차할 수 있는 곳에 정차를 하고 후방에 안전삼각대 등을 설치하여서 2차 사고를 예방하고 110으로 전화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위치를 말씀해 주시면은 로드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생동물 출몰 위험 지역에서 서행하는 운전 습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제16회 독도 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가 어제 울릉도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울릉 문화예술 체험장에서부터 북면 현포항까지 운영된 풀코스와 하프코스 그리고 단축 코스로 달렸습니다. 울릉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사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해 경상북도의 귀농 가구 수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북도의 귀농 가구는 2,230여 가구로 전라남도 2,340여 가구에 이어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북의 귀농 가구는 1년 전보다 90여 가구, 4.6% 증가했습니다. 대구의 귀농 가구는 지난해 58가구로 1년 전 76가구보다 23% 감소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오늘 10월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 자원봉사자 3,000명을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5일까지며 전국체전 자원봉사 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활동 희망 지역의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자원봉사자에게는 하루 15,000원의 활동 실비와 단체복, 기념품이 지급되고 자원봉사 인증서도 발급됩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산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동풍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불어들면서 오늘 산발적인 비 소식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비가 내리겠고요. 다시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이 23도, 포항이 24도, 경주와 영덕 25도에 머물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기만 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4도, 독도 23도에 머물겠습니다. 동해 중부 해상의 바다의 물결은 1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이번 한 주 동안에도 낮 최고 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